네, 저희 색다른 시선에서 새해를 맞아서 이 대선 주자 릴레이 집중 인터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앞서 2부 끝나면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주인공이십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새해 덕담겸에서 4724님이 문자 주신 걸로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가야죠. 안희정님 목소리도 맑으시고 웃는 모습도 무척 보기 좋던데 대중매체에서는 그런 목소리 노출 기회가 별로 없었고 웃는 모습은 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TV로 같이 갈 걸 잘못했네요, 저희가. 네.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맑고 웃는 모습도 무척 보기 좋다는 걸 다 인정하고 들어가시는군요, 지금. 좋으시다는데 제가 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여성분들이 지사님을 지지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생기셨다. 이런 얘기 혹시 종종 들으십니까? 예, 요즘 좀 종종 듣습니다. 사양하는 이런 거 좀 사양을 하셔야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멋진 배우들에 비한다면 제가 뭐가 잘생겼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왠지 좋은 느낌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곤 해요. 그래요? 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중간중간에 좀 다시 나누도록 하고. 네. 오늘 또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도 완전 이전을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은 옳고 그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일 궁금한 건 이럴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이미 많은 여야의 정치인들이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이제 다시는 거꾸로 돌리자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관서범법은 어떡합니까? 관서범법 문제는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되어서요. 네. 야, 그것은 해결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예, 이런 개헌 논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예. 개헌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서울은 현재 서울이다. 예. 그것이 관습이었다 이런 거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판결을 내릴 만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다른 또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안에 담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생각까지. 개헌안에 담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국민투표에 준하는 어떤 국민적 의견들이 형성이 된다면 예,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늘 여야의 젊은 두 도지사. 예. 예, 저 충남도지사와 경기도도지사가 네. 함께 그것을 추진하자고 한다면 그런 국민들의 동의들을 얻어내고 예. 여론들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세종시 수장안 갖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론조사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렇게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이것도 사실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지금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예. 그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그 변화의 핵심 요구 중에 하나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의 부패였습니다. 대통령으로의 집중, 예. 서울로의 집중, 예. 즉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의 문제점과 똑같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서울에 집중된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시대적 정의감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권력과 부의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좀 분산을 해서 네. 좋은 균형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보편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다른 대선 주자도 같이 공유하고 좀 같이 내놓자 이런 그 제안까지 하셨는데 네. 다른 그 대선 주자를 다 제쳐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혹시 이 문제 논의해 보셨습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이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의 강화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고 네.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네. 적극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하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는 나눠보셨어요 혹시? 예, 일전에도 나눠봤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행정수도의 명지상반 이전을 못 박아서 상의드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예. 균형 발전이 가치라거나 세종시로의 집중적인 어떤 행정적 역할에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예. 세종시화 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 찬성과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도 바로 이 자리에 모실 계획이니까 한번 대놓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어떤 말씀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서 요즘 이 지사께서 손학규 전 대표를 정면 공격을 해갖고 화제라고 해야 됩니까? 논란이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는 그 발언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규정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랫동안 민주주의자 저로서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적 이합 집산에 대해서 늘 저는 반대해 왔습니다. 예.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는 일입니다. 저는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야합도 거부하고 안 쫓아갔습니다. 예. 야당하라고 뽑아놨더니 갑자기 여당이랑 손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원칙한 정당 정치가 오늘 대한민국에 예. 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던 민주주의 퇴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당 정치에 대한 무원칙한 이합 집산에 대해서는 지난 저는 30년 제 정당 경력에서 늘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정당 정치를 책임 정치의 기본으로 삼을 때라야만 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그럼 무원칙한 이합 집산이라는 건 좀 보충 설명 좀 해서 어떤 게 무원칙한 겁니까? 선거 앞두고 나서 당을 저렇게 만들고 선거 끝나면 그 당 깨지는 거 불보듯 뻔한 걸 우리는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러면 무원칙한 이합 집산 철새로 봐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에 있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예. 옛날에 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 예. 정당의 단결을 저는 늘 꾀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이 어떤 분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은 자기 강령이나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강령과 이념이 철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각의 정치하시는 분들의 헤게모니, 내가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싸움으로 분당을 하는 것이지 예. 국민들 5천만 명의 국민들의 그 미래를 향해서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정당을 이합 집산하거나 정당을 창당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사님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럼 어떤 경우냐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즉답은 안 하셨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네. 안철수 씨가 지난번에 분당했던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무원칙한 이합 집산에 준하는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총선에서 또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현재 당의 원내 교섭단체의 의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함부로 무원칙한 정당이라고 한마디로 다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뛰쳐나와서 당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뛰쳐나왔을 때 지사님은 건성을 바란다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새누리당이요. 네.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당으로서 새누리당을 해체하라고까지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지금 해체와 자기 분열의 과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님들이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을 창당한다면 예.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 각각의 사리사욕이나 정파적인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합 집산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민주주의나 원칙 있는 정치라고 평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요. 손학규 전 대표들은 어떤 개헌, 뭐 자신의 사명 비슷하게 설정을 하고 오늘도 한 언론 인터뷰 보니까 반특권, 반패권 이게 시대 정신 이렇게까지 강조하던데 그거는 별로 그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 손학규 대표님이 명분을 내걸고 있는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그분을 자꾸 그 조목조목 그것을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1948년 헌법을 만들고 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당 계보들을 그리면 A4용지로 8장 반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도대체 이런 정당을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 책임 정치를 하겠단 말입니까? 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잘해야 좋은 나라 됩니다. 민주주의 잘하는 일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책임 정치를 하는 일입니다. 네. 후보나 정책이든 대통령은 5년 뒤면 집에 돌아가십니다. 예. 그러나 어떠한 정책의 기준은 10년, 20년 지켜져야 합니다. 네. 그것이 뭘로 지켜져야 합니까? 정당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예. 근데 이 정당이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떴다지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무원칙한 이합 집산이라는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선 구도가 너무 복잡해서 합종 연행 내지 연대는 거의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선 주자 간 내지 각 어떤 정치 세력 간의 합종 연행에 있어서 원칙 있는 건 어떤 거고 무원칙한 건 어떤 겁니까? 예. 논리적으로 좀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예. 간다는 겁니까? 예. 실제로는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민주당이 다 역사입니다. 박지원 대표든 안철수 대표이든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든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어왔던 그 역사에서 함께 당을 해왔던 동지들입니다. 예. 그 동지들이 총선이나 선거 앞두고 나서 당을 하나씩 꿰차고 나가서 당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당이 그 정상적 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춘추전국 시대처럼 각자 권력과 패자가 되고자 해서 당을 만드는 그런 무원칙한 정당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에 있어서 이 진보 민주 진영에 있어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한 번 더 저는 더 올라가서 87년 양김의 분열 이전까지의 민주당의 역사를 복원하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요. 55년 민주당이 만들고 나서 양김이 87년 분열 이전까지 네. 우리는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야당과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나의 당이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좀 더 야당과 민주당 진영인 자기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서 힘을 모으자라고 저는 제안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야당과 민주당이 해왔던 국민들의 염원과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치 철학이어야 되고 정치적 전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그러니까 뉴 DJP 연합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1990년 3당 야합과 똑같습니다. 3당 야합과 똑같다. 어떤 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요? 김대중 정신이 민주주의, 정의, 평화, 중산층과 서민 이것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동지로 같이 싸워왔습니다. 예. 근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 간의 게임의 규칙으로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당 행위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당장 대선 후보들 은퇴하시면 그 정당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정당이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반기문 전 총장까지 질문을 드리죠. 이 반기문 총장 이야기는 항상 충청 대망론이 같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지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첫 번째로는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뽑을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남, 호남, 충청의 지역 대표성으로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주의로 회귀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5천만 명의 대표여야 합니다. 영남 네. 대통령, 호남 대통령, 충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구도는 이제 낡은 정치입니다. 네. 그 구도를 깨야 합니다. 그러한 대선을 계속 치른다면 네. 대한민국은 절대로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통령 후보들과 우리가 뽑을 대통령은
5천만의 대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충청권에 대해서 저도 또한 충청권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도지사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네. 저의 도전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정당을 하니까 충청도도 지역당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주의 정당을 해가지고는 충청도는 영원히 3등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이고 포부가 있는 정치인 한다면 절대로 이 지역주의 정치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네. 오히려 정책과 소신을 갖고 여와 야 자기의 정책과 소신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하고 그 정당 내에서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 그것이 충청도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런 말씀을 충청권 의원들하고 한번 나눠보셨어요? 충청권 의원들이? 예. 특히 이제 새누리당 안에 있는 충청권 의원들. 왜냐하면 네. 뭐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반기문 총장이 그 귀국을 하면은 네. 같이 움직일 거다.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충청권 의원들이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충청권에는 지금 현재 충남만 보더라도 현재 국회의원이 한 5대5 됩니다. 네네. 충청도에는 뭐 새누리당 지역의 의원님들도 있는 것이고 저희 당 우리 네네. 민주당의 의원님들 있는 것입니다. 네. 새누리당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이 자기의 정당 내에서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후보를 어디서 찾겠다고 돌아다니시는 건데 네.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요. 네. 반기문 총장하고 만약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그 충청에서 겨룬다. 자신 있으세요?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게 강점이라고 스스로 자평하십니까?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실 겁니다. 네. 오래된 과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당 내로 좀 가보죠. 지금 당 안에서 다시 패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운이가 되고 있으면 듣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패권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친문이라고 하는 거의 접두사 비슷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문 패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런 현상은?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패권은 없다고 보세요.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추미애 대표와 현 최고위원들이 예. 당을 이끌고 계십니다. 네. 예, 옛날처럼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거나 당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실세로서의 무슨 패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부를 구성했고 그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영향력이 크다 보니 네. 예,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 정당에서는 그런 정도 다툼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청산의 대상이다 주체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기득권 패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내 사정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님은 그 말씀을 그리 하셨다면 네. 현재 당내 당 운영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이 좀 크다라고 박원순 시장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죠? 예. 네. 그건 또 후보들과 또 당내의 토론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효과적으로 동지들을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효과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는 말씀. 당신이 현재의 당의 문제가 예. 친문 패권과 문재인 대표의 패권적 리더십 때문에 현재 당의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 거기에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지 당원들한테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 패권이라고 하는 두 글자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은 이른바 그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30년 정도의 제 정당 경험으로 보면 예. 한국 정치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시민사회 생활에도 흔히 보는 일입니다. 네.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다 판을 깨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네. 사람들 저 친구 좋은 친구야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주도자가 아니어도 네. 그 어떤 모임에서 소수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기가 소수파로 몰리면 다수파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네. 진짜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 민주주의 정당 생활이나 시민사회 생활이든 내가 언제나 주인이 되거나 내가 언제나 주도 세력이 되거나 네. 내가 언제나 다수파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정당 생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도 주류 생활을 해본 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야당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정치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야당 정치인이고 네. 그중에서도 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야당의 비주류다 이랬습니다. 네. 예전에. 예. 근데 그 말씀이 농담이시고 또한 일정한 현실에 대한 풍자신데 그러나 저는 역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당내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세력이 소수파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문제 제기자에 머물지 말고 예. 예, 당을 함께 이끈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라야만 자기도 주류의 다수파의 기회가 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계속 하시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안희정 지사님과 문재인 전 대표 지사님 스스로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좀 짜증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질문을 어떤 각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버벅거리기도 하고 네. 예, 어떤 때는 편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든 뭐 김부겸 의원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아니면 문재인 대표든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저의 동지고 선배들입니다. 네. 다만 대선 후보라는 경쟁 구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쟁 구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부딪힐 때에는 서로 시선 소리도 좀 할 것이고 네. 또 부딪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한 걸음만 더 물러서 보면 예. 역시 우리는 한 당의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여의도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과 시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렀으면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어떤 대결을 하거나 논쟁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다리처럼 서로 그렇게 네. 선을 긋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카카오톡으로 이동현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패권에 대한 지적에 없다고만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안철수 씨가 나온 배경을 안철수 씨 문제로만 몰기엔 통합, 포용의 리더십에 문제 있다는 의미가 아닐런지요라고 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다 안지 못하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은 결과론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결과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한 그 지난 우리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전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께서 네. 좀 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구체적 사안을 놓고 책임을 묻거나 논의를 해야만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포괄적으로 당신이 형이니까 네. 당신이 다 책임져 이 논의만으로 몰아붙이면 문재인 전 대표도 자기가 문재인 전 대표와 그 합리적 토론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그 보충 질문 더 드리겠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를 보호하고 있거나 감싸고 있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의 행태를 가지고 어떤 친문 패권을 이야기하는 측면은 없다고 보세요. 그런 것이 이제 당에 있는 동지들한테는 네.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일정 정도의 흐름들이 예. 그런 소외감과 그 그룹을 패권적이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긴 합니다. 네. 자, 그러나 그것은 당원 동지들 내에 좀 더 당내에 많은 소통을 요구합니다. 네. 저는 그러한 어떤 그룹핑보다는 현재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어 온 당 지도부가 예. 그런 어떤 친소 관계나 일정한 성향을 같이 하는 비공식적 그룹에 의해서 네. 좌지우지되느냐, 추미애 대표가 좌지우지되느냐, 전당대회의 권위를 통해서 선출된 추 대표가 쉽게 말하면은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껍데기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공식적인 그룹이 있다고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사람들 간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많은 네. 문화적 교류를 하거나 경험을 같이 했던 그룹들이 당내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요. 그러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88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내부 총질과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내부 총질과 손가락 혁명이라는 여론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지자분들이 또 열성적으로 또 뭔가 글을 달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활동을 지적하시는 건 아닌가 예를 싶은데. 들어서 네. 제가 좀 읽은 바로는 네. 이재명 시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뒤통가 그 아프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 언급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대선 후보들 모두가 지금 다 안고 가야 될 새로운 정치 환경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됐고 네. 직접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각각의 참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지적과 문제 제기가 좀 더 품격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표의 호소가 있었던 것처럼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좀 당원으로서의 동지적인 어떤 연대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들 간에 좀 그 서로 경쟁을 하고 몸싸움을 해야 될 영역이면 후보자들 간의 논쟁으로 알겠습니다.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안희정 충남지사를 모시고 대선 주자 릴레이 집중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지금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예. 그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그 변화의 핵심 요구 중에 하나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의 부패였습니다. 대통령으로의 집중, 예. 서울로의 집중, 예. 즉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의 문제점과 똑같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서울에 집중된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시대적 정의감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권력과 부의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좀 분산을 해서 네. 좋은 균형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보편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다른 대선 주자도 같이 공유하고 좀 같이 내놓자 이런 그 제안까지 하셨는데 네. 다른 그 대선 주자를 다 제쳐놓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혹시 이 문제 논의해 보셨습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이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의 강화에 대해서 하면 예. 개헌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서울은 현재 서울이 서울이다. 예. 그것이 관습이었다 이런 거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판결을 내릴 만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다른 또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안에 담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생각까지. 개헌안에 담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국민투표에 준하는 어떤 국민적 의견들이 형성이 된다면 아하. 예, 네. 그러면 그것은 그 가능한 일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늘 여야의 그 젊은 두 도지사. 예. 예, 저 충남도지사와 경기도도지사가 네. 함께 그것을 추진하자고 한다면 그런 국민들의 동의들을 얻어내고 예. 여론들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러니까 그 세종시 수장안 갖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여론조사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렇게 그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이것도 사실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생기셨다. 이런 얘기 혹시 종종 들으십니까? 예, 요즘 좀 종종 듣습니다. 사양하는 뭐 이런 거 좀 사양을 하셔야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멋진 배우들에 비한다면 제가 뭐가 잘생겼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왠지 좋은 느낌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곤 해요. 그래요? 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 또 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중간중간에 좀 다시 나누도록 하고 네. 오늘 또 그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도 완전 이전을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은 옳고 그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일 궁금한 건 이럴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이미 그 많은 여야의 정치인들이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이제 다시는 뭐 거꾸로 돌리자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관서범법은 어떡합니까? 관서범법 문제는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되어서요. 네. 야, 그것은 해결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예, 이런 개헌 논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다. 네, 저희 색다른 시선에서 새해를 맞아서 이 대선 주자 릴레이 집중 인터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앞서 2부 끝나면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주인공이십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새해 덕담겸에서 4724님이 문자 주신 걸로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가야죠. 안희정님 목소리도 맑으시고 웃는 모습도 무척 보기 좋던데 대중매체에서는 그런 목소리 노출 기회가 별로 없었고 웃는 모습은 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TV로 같이 갈 걸 잘못했네요. 저희가. 네.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맑고 웃는 모습도 무척 보기 좋다는 걸 다 인정하고 들어가시는군요, 지금. 좋으시다는데 제가 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여성분들이 지사님을 지지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저는 긍정적이고 예.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네. 적극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하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는 나눠보셨어요 혹시? 예, 일전에도 나눠봤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행정수도의 명지상반 이전을 못 박아서 상의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 균형 발전이 가치라거나 세종시로의 집중적인 어떤 행정적 역할에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예. 세종시화 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 찬성과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도 바로 이 자리에 모실 계획이니까 한번 대놓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떤 말씀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서 요즘 이 지사께서 손학규 전 대표를 정면 공격을 해갖고 화제라고 해야 됩니까? 논란이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는 그 발언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규정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랫동안 민주주의자 저로서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적 이합 집산에 대해서 늘 저는 반대해 왔습니다. 예.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는 일입니다. 저는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야합도 거부하고 안 쫓아갔습니다. 예. 야당하라고 뽑아놨더니 갑자기 여당이랑 손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원칙한 정당 정치가 오늘 대한민국에 예. 이